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되고 있는 케어맨 클럽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저도 새해 선물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예, 바로 케어맨 클럽 회원 여러분들을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채널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또 투자에서 큰 도움 받듯이 저도 또 도움을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니까 이거 딱 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금방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40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점 조금 올라갔으니까요. 또 스테이블하게 가는 쪽은 분명히 맞는데 좋은 건 달려나가는 건 분명히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소소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쪽 윗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갖다 어느 정도를 갖다 생각해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바로 여기 592 이쪽 라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00 윗단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거나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것들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놀림이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서 공략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략 가능한 것만 그래서 공략을 하자 이런 것들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매크로 현황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다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싹싹 들어오고 리포트들도 팡팡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 기대는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래쪽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쵸? 상당히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이미 20%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좋은 시점에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12만 9천 원 이 정도. 제가 지난번에 13만 원 얘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금액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면 40%를 보유한 것 중에 수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 60%를 계속해서 상황 보면서 드리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수익 나는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 덜어낸다 하더라도 또 비중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목별 비중 30%라 하더라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더 많이 가셔야 된다. 뭐 미들급보다는 2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40%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이 들어간 비중 한 30%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익은 금액은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또 이거 가볍게 또 들고 가는 그런 형국에서는 계속 드리블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삼성전자 수익 실현 조금 일부 진행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나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40% 수익 정리하고 나면 또 뭐 버릴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눌림 들어오고 또 이러면 공략을 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SK 하이닉스도 뭐 단기 차익물 같은 경우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또 롱숏 거래를 또 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좀 장난질을 좀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짜증이 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 시장에서 쫑 보는 놈들이 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씩 거래해가지고 저 위까지 끌어올렸는데 또 그걸 또 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치고받고 한 놈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는 내가 놓친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뭐 삼청단 제약,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ADC 있고 제형 있고 그다음에 GLP 있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대장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자리를 잡으면 또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항상 가지고 있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평단 맞춰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만 5천 원 정도의 평단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이렇게 거래하는 과정 속에 특히 하반기 쪽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좀 차익물이 좀 나오는 것들이라 또 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수급의 변화, 특히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형국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또 크게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이건 트레이딩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ADC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DC 관련된 부분은 저는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올라와서 절반 털어내고 다시 커버 들어오고 눌림 들어오는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일 이평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바로 오르길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것들은 우리가 지금 평단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1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 보였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면 뭐 그냥 땡큐 하시는 거고 아래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묵직하게 또 비중 늘려가면서 거래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우리가 11월 달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12월 초였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11월 달인 걸로 같습니다. 알테오전도 우리가 그 당시 한 18%, 15% 냈었고, 리가캠도 그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좀 다르겠죠. 와, 11월 초였네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지나고 나면 또 공략할 자리, 뭐 지난번보다 공략한 자리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상황이 또 그렇게 변하면 또 그렇게 거래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10% 정도는 업사이드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3,000단 제약을 할까, 리가켄 바이오를 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리가켄 바이오 일단 잡아주고요. 일단 바이넥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CDMO 하나, 그리고 ADC 하나, 그다음 제형 하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비만 쪽, GLP 쪽은 지금 3,000단 제약이나 뭐 여기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타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뭐, 이거 뭐, 여러분, 비중 잘 낮추셨나요? 우리가 비중 60%까지 갔잖아요. 어제 조금 아마 그 비중을 갖다 30%로 낮추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은 충분했는데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수수료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으로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손절도 아니고요. 그냥 마이너스 0.28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비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비중을 낮춰놨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또 생겼으니까 리가캠도 새롭게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지금 4분기 실적 나올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내용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사실 어제 유럽 시장 보면서 좀 웃기긴 했어요. 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방산주가 많이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동네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보면 뉴스 갖고 움직여가는 것들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61 이평하고 221 이평 만났고요. 이게 이제 21 이평이 선회하고 들어와야 돼요. 선회하고 들어오면 얘가 어디까지도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 이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45만 원 이상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이 범위 안에까지는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좀 눌리고 들어오면 이제는 비중이 30%니까 다시 또 평단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로닉 갖고 연습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수익을 익절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듯이 이거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로닉 같이 지금 변동폭 계속 우하향해서 가는 그런 실적 없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요, 그죠? 1조 매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LIG 넥슨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교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방산 쪽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 중에서도 수주 잔고라든지 또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 LIG 넥슨은 6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왜 이 주가가 이 모양이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리포트상에서 주가를 갖다 하방으로 눌린 이유가 뭐예요? 해외 매출이 별로 없네요. 라고 하면서 주가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외 매출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공시가 다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내용이 있겠어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비중을 낮췄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드리블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단돌이 잘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단디라고 하나요? 단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저는 진행을 해요. 너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를 보고 계속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쫄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눌리고 와서 올라왔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다시 눌리는 이 과정은 우리가 늘상 많이 보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평선 여기 교차되는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평 라인 기준으로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22,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비중 10% 확대 이 정도 수준에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2만 한 1,700원 이 정도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껴놨던 현금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현금을 빨리빨리 지출해 버리시면 금방 앵꼬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좀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 때나 막 물타기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하고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리해서 수익화 시켜주는, 그래서 메이킹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메이크 어카운트, 그레이터 어겐 이것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드리블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 감정으로다가 대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CES 합두가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종목은 원래 그따위로 움직이고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랬다가도 확 눌렸다가도 또 확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파동이나 형태로 봐서는요. 분명히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만 찌르면 팔고 찌르면 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띄워야 되는 것들이죠. 좀 기다려 주시면서 여기 땅 돌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기다려 보시죠. 일단 비중이 어때요, 우리? 예, 여러분 50%까지 갖다 확 낮췄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잘한 거잖아. 손해보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드리블 관계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낮추셨습니까? 아니면 25%로 낮추셨습니까? 저는 계산해 보니까 이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25%든 20%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뭐 정확하네 정확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하이젠 아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도 훨씬 더 비싸게 매수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다 보면 가끔 갖다 높게 사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낮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루에 모두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준치를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단 관리하는 거예요. 당일치기도 평단을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수준에 맞추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준가 개념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뭐 하이젠 아레랑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6만 원 밑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하고 갭이 800원이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제가 또 싸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하방으로는 많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들이 간혹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 기준치로다가 설명을 드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가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거래해 주시면 좋을 거고 가급적이면 제가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도 여러분 공략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 아마 퀄리티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팔아도 수익이 꽤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것들 팁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지간히 좋은 거 아니면 제가 종목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순저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면 두 번째 평단 조절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난번에 비중 10%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제가 비중 확대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변화표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1월 달이 뭔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매크로 아카나 눌림 들어오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공략해주는 게 극히 정상적인 우리 거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CC 물량으로는 다 올라왔고, 이제 FCBGA 물량이 추가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30만원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스윙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은 뭐 오늘 전선주 관련된 부분에서 하락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조정은 받을 만큼 다 받은 시그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럼 좀 하방 열어놓고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더 버릴 생각은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방은 열어두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또 앞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절대 우리가 기준가 밑으로 사는 거지 위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뭐 올라갈 때 조금 더 사고 싶은 것들도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좀 더 드리블하고 싶어서 홀드하고 많이 가고 싶은데, 가장 수급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실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 의견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꼭지점을 수익을 해가 넘어오는 단계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구간에서 하면 못 파는 분들 많아요. 마치 이런 것들 이제 손절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욕심이 나거든. 전고점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하거든. 제가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같이 가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성이나 내용들 너무너무 잘 알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한 2, 3일 정도 미리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욕심 부릴 사람이 부려요. 저는 이제 떠나고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얼른 또 정리하고 또 저 따라오시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미리미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저도 뭐 나름 그런 부분에는 약간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에너빌리티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크게 문제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여기와 여기인데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아놨으니까 나머지 건 이제 현금 좀 아껴뒀다가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비중 확대해주고 위로 올라가면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오늘 당연히 눌리겠죠? 전선 관련 주니까 당연히 눌릴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라인 들어오면은 비중 확대할 겁니다. 이 사이 안에서 노는 것들은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있어요. 그냥 왜 1분기 실적이 좋아. 4분기 실적 별로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세요. 다만 어디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구간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직전 한 6개월에 90%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뭐 하나 비싸게 샀어요. 그리고 턱을 보면 요 텀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수익 냈잖아.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분명히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올 때는 꽤 괜찮게 수익이 나올 겁니다. 1분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사업 잘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비중 확대는 잘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아래쪽으로 열릴 때만 이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 건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고요. 지금 뭐 마이너스 4%뭐 이렇게 뜬다고 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도 예를 들면 그 정도 때문에 막 신경 쓰일 정도면 있잖아요. 주식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렇죠. 먹으려고 하는 게 몇 퍼센트인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설사 내려갔다 하더라도 잘 또 관리해서 위로 끌어올라가는 거 즐겨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덕전자는 뭐 삼성전기는 저는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올라가면 대덕전자도 같이 올라갈 거고 심택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스페타시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바람이 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 소강 상태인 건 소강 상태인 대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분명한 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기술자, 일명 그 여의도 뭐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또 떼서 방송하고 또 애널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는 이제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잘 단돌이 해주면서 가면 되는 것들이고, MLB 실적 좋죠. 지금은 어쨌든 기판 쪽이 나쁠 만한 이유가 없어요. AI 버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전반기 보면 저는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 좀뭐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사서로 좀 떨면은 트럼프 대통령 했죠. 중간 선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미국의 경기나 또 아니면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일단은 이제 1년을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월인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뭔가 또 멋있게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레임도 볼 때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조금 문제인데 중국도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갖다 퍼붓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을 내용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싸움 붙은 것들 일본하고 싸움 붙은 거지 뭐 한국하고 싸움 붙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트러블을 잘 일으키지 않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중도 외교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 트러블 없이 잘 또 요리조리 단돌이 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합니까? 이렇게 우리도 저도 열심히 일을 하듯이 단돌이 잘 치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케어에서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가
드립을 잘하고 현금 마음대로 막 쓰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좋은 또 성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상 뭐 그걸 맞춰오고 있잖아요. 2025년도 들어서면서 딱 2달, 4월 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월 달이었나요? 그때만 15개를 못 맞추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22개 이상을 다 맞춰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개 정도를 갖다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왔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 수익을 더 크게 냈니 안 냈니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항상 무릎에서 어깨 이 정도 사이를 줄여나가면서 빠른 기본적인 순환 매매를 선순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가는 쪽으로 항상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혹은 주식하는 사람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 1년에 1명 정도는 꼭 소개시켜주는 걸로 약속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